작가인 경아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소설을 쓴 뒤부터 악몽을 꿉니다. 수많은 무덤을 바닷물이 덮치려 하는 꿈. 이 꿈을 제주 친구인 인선에게 말하고 다큐멘터리 작가 인선은 이를 주제로 함께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제안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시간이 맞지 않아 다큐멘터리 제작은 차일필 미뤄집니다. 경아는 불면증과 삶의 무력함을 견뎌내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인선은 그동안 엄마 정심의 병간호를 위해 제주도로 내려갔죠. 그 후 엄마는 돌아가시고 인선은 제주도에 그대로 남아 목공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을 살던 중 12월 어느 날 경아는 인선의 문자를 받습니다. 목공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 서울의 한 병원에 인선이 입원하게 되었고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으로 경아는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소독을 받고 고통에 힘겨워하면서도 인선은 자신이 키우던 새를 돌봐달라고 경아에게 부탁합니다. 너무도 간절한 인선의 부탁에 경아는 그날로 앵무새가 있는 제주도로 향합니다. 폭설 때문에 갖은 고생을 하며 인선의 집에 도착한 경아. 하지만 앵무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앵무새를 나무 아래 묻어주고 흰눈은 하염없이 내립니다. 그리고 경아는 그 집에서 인선이 함께 만들고자 했던 다큐멘터리를 혼자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죠. 밤은 길었고 흰눈은 오래도록 내렸습니다. 새벽 4시인지 오후 4시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갑자기 경아의 앞에 죽어서 땅에 묻혔던 새가 나타납니다. 새장 안에서 삐삐하며 먹이를 달라 울고 천장을 날아다니며 마치 안 죽었다는 듯이 경아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갑자기 인선의 집이 정전이 되었고 냉장고를 뒤져 아마에게 먹이를 주던 중 서울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 호련히 나타납니다. 마치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경아와 대화를 나눕니다. (1948년 11월) 제주 전역에 계엄령이 내려집니다. 당시 19살이던 인선의 아버지는 무장군과 군경의 경계에 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동굴 속에 숨어있다 일주일 만에 굶주린 배를 참으며 마을로 내려갔죠. 당시 끌려갔던 마을 주민들 모두 한 줄로 묶인 채 총살된 후 구덩이에 파묻혔으며 근처 마을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어린아이, 임산부, 노약자 모두 가릴 것 없이. 그리고 피투성이로 모래밭에서 총살당한 또 다른 민간인들은 모두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인선은 낡은 책자를 뒤지며 마지막 증언들을 모두 경아에게 들려줍니다. 인선의 엄마 정심도 사건의 희생자였습니다.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얽힌 인선의 가족사를 경아는 인선을 통해 마주하게 되고 온 가족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아버지, 부모와 동생을 한날 한시에 잃고 오빠마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채로 언니와 둘이 남겨진 어머니, 학살 이후의 시간을 살아내며 오빠의 행적을 찾는 일에 수십 년을 바쳐 끝까지 포기하기를 택하지 않았던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세상과의 싸움. 세상은 70년 동안 침묵해왔고 정심은 죽기 전까지도 고요하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 촛불만을 의지한 채 인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선 경아. 눈길을 밟으며 인선은 엄마 정심이 치매를 앓아 본인이 간병을 하던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숲길을 지나 엄마가 가족을 찾아 지나갔던 길을 찾아갑니다.
목적지는 나무들을 심을 땅. 이것은 정심에게 인선에게로, 인선에서 경하에게로,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로 건네받을 사명 같은 것. 제주 4.3 사건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끈을 놓아서도 안 됨을.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는 경하가 인선의 부탁을 듣고 제주도로 내려가는 상황, 2부는 죽은 새와 다친 인선이 분신처럼 나타나 경하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4.3 사건을 파헤치는 부분, 3부는 경하와 인선의 프로젝트 제목처럼 결코 제주 4.3 사건은 잊힐 수도 작별할 수도 없는 우리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인선과 경하 그리고 인선의 엄마 정심을 통해 작가는 우리의 역사와 작별할 수도 없고 작별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제주 4.3 사건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처참하고 잔인한 그 내용들이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은 몰라서도 안 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이 책을 뒤늦게 읽고 생생하게 전달받게 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소설이나 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체감되는 사건의 고통의 상징이 어느 정도일까요? 육체는 죽어도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상징, 진실의 무게감이 정말 얼마나 클까요? 이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살펴봤는데요. 이 소설은 2023년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하며 더 많이 주목받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제주 4.3 사건을 문장으로 표현했고 4.3 사건의 고통이 처음엔 인선에게 전해지고 다시 경하에게 또다시 그 고통이 독자에게로 전해지는 구도로 진실에서 작별하지 않고 뜨겁고도 차가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죠.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도대체 현실과 꿈의 경계는 어디쯤이지? 새 아마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날아다니는 그 장면은 뭐지? 서울 병원에서 손가락을 다쳐 꼼짝을 못하는 인선이 어떻게 제주도로 경하 앞에 나타났지?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이런 수많은 궁금증이 책 중간까지는 풀리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부분까지 책장을 덮은 후에는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 표지의 바다와 모래사장은 내용을 어느 정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모래밭에 총살되어 죽은 수천 명의 제주도민들, 바다로 던져진 학도들,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경북 경산에 있는 코발트 광산에서의 죽음도 알리고 있습니다. 모두 빨갱이로 작정하고 죽여 갱도로 던져진 모습들, 일제시대의 만행인지 6.25 전쟁 때의 처참한 유골들인지 아직도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야말로 학살이라는 단어가 맞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학살되었음을 많은 자료와 영상 등이 증언하고 있죠.